네, 요소수 부족 사태가 물류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부터 보고 말씀 나누죠. 인터넷에서 막 팔고 있는데 10리터 하나에 전에는 10,000원씩 했는데 지금은 100,000원씩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요소수가 없으면 또 우리나라에 뭐 구급차라든지 버스들도 운행도 안 되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출력이라고 차가 출발하느라 모두 움직이지 못해요. 기름값이 어떻게 버티지만 차가 기름은 넣을 수 있잖아요. 요소수 때문에 차가 쓸 수 없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고속도로로 가서 줄을 1시간 정도 서 있었어요. 고속도로 빠져나가자마자 그 공장이 있는데 저도 오늘만 간신히 넣고 내일부터 차 세워야 돼요. 네, 화물차 운전자들이 급하니까 공장까지 가서 요소수를 구하려고. 네. 요소수가 뭐길래 이렇습니까? 요소수 보통 이제 우리 소변에 냄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암모니아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모니아 고체를 증류수에 희석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보통 이제 얻게 되고 그걸로 이제 만듭니다. 아마 디젤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젤 차량이 아무래도 그 배출가스들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리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질소산화물을 우리 기체하고 그다음에 물로 분해할 때 이렇게 요소수를 보통 넣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 저감 장치에 사용되는 이게 요소수가 부족하면 영향을 받는 자동차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국내 차량 등록 대수가 한 2,400만 대 정도 되는데요. 한 10%인 215만 대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일반 디젤 승용차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요소수 보충하면 그 요소수를 다시 보충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일반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0~400km 운행할 때마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화물차가 한 50만 대 이상 지금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차의 한 30% 정도는 요소수가 없으면은 당장 시동도 안 걸리고 차량 운행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10리터가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호가하고 구하기도 일단 어려운. 그러니까 중고마켓에도 막 올라온다고요? 중고마켓에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요. 요소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보통 10리터에 한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못 구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수 팔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놓는 게 거의 비싼 경우에 한 10만 원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왜 이렇게까지 된 거죠? 중국이 수출 통관을 중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제 품질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석탄 부족 사태가 낳은 결과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친환경의 에너지에 투자하면서 이제 탄광을 폐광도 많이 시켰고요.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도 많이 하고 호주에서 석탄을 또 수입 금지하기도 했잖아요. 석탄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전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중단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에 비축하는 물량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비축 물량이 많지도 않고요.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다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1월 말쯤이면은 요소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대형 화물차 들이 한 30% 정도가 운행을 멈추고 그리고 연말에 특수를 맞게 되는 택배의 경우에도 택배 차량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 소방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야, 이러다가는 정부에서 물량 확보해서 긴급 차량에 우선 넣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어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중국에 좀 통관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통관을 좀 빨리 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지금 이제 요소수라고 하는 게 우리 질소 비료할 때 요소 비료라고 많이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비료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암모니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용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비료로 만들 때 쓰는 요소는 코팅이 돼 있다 그래요. 일반 차량에 아무리 정제수로 증류수로 녹인다 하더라도 차량에는 또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수출선,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일부 수입하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 국가들한테 우리나라한테 좀 더 많이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금방 또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절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한때는 생산을 했다 그래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KG 화학이나 뭐 이런 데들이 생산을 해서 국내에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중국산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니까 이 뭐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저가 공세에 밀려서 퇴출된 거군요. 예, 2014년부터 국내에서 거의 생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다시 생산 시설을 가동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쪽의 협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공급망 문제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군요. 한쪽에만 딱 기대 있으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 처음 발생했을 때 마스크 수급이 안 됐었잖아요. 보통 중국에서 많이 수입했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딱 멈춰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본 쪽에서 그 수출 규제했던 생각도 갑자기 나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냈었는데 이번에도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